네,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게 다음 달 시행으로 예고가 됐었는데 조금 다른 얘기들도 나오면서 시장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요. 지금 얘기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가장 좀 혼란스러워하게 되는 게 네.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네.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도 뭐 뚜렷하게 뭔가가 나오지 않고 시장 상황을 좀 봐서 하겠다 이런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어서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불확실성인데요. 이제 지난달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0월 초에는 입법을 완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못 박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뒤로 이낙연 총리가 나와서 이낙연 총리가 시기와 대상 지역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뭐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정하겠다라고 해서 약간 시장이 혼란스러웠었거든요. 네네. 분명히 국토부는 한다고 했는데 10월 초에 네. 그래서 뭔가라고 했었는데 지난 주말이었죠.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 방송에서 나와서 무장가 상한제가 10월에 바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실시하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10월 초 시행의 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일단은 당초 시장 수요자들 또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했던 10월 초 분양가 상한제는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연내 실시할 수 있을까? 나아가서는 뭐 아예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 한다라는 것보다 이렇게 할지 안 할지 뭐 언제 할지를 완전히 이제 불투명하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뭐 굉장히 뭐 항의성, 뭐 분노도 나오고 있고 시장이 네, 굉장히 네.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놓고 부처 간의 엇박자 논란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말씀해 주셨던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네. 국토교통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문제가 아니고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에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 10월에 실시한다라고 했었을 때 뭐 기자들 일보 뭐 이런 데서 좀 네. 보면 당시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 뭐 당에서도 그렇게 이거를 이제 실시에 대해서 좀 유보적이었었는데 뭐 국토부가 단독으로 했던 거다. 그래가지고 당시 뭐 의견 충돌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그런 있었죠. 얘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네. 일부 신문에서도 보도도 되고 했었는데 그런 것 없다. 뭐 다 협의하에 발표한 거다로 일축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후에 보니까 그때 나왔었던 이야기, 이 부처 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간의 어쨌든 의견 충돌,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의견조율 실패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좀 방증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또 살펴봐야 될 게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예고되고 나서 부동산 시장에 지금 있는 영향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분양 시장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적용을 피해서 밀어내기 분양, 그러니까 먼저 내놓는 거죠. 네네. 그리고 청약 과열 현상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 이게 왜 이러냐면은요. 네. 서울 이수 뭐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청약이 204대 1이 나왔습니다. 네, 청약 세 자릿수. 경쟁률이. 예, 세 자릿수. 뭐 어마어마한 경쟁률인데 이건 왜 그러느냐? 실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10월 이후에 실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분양가는 시세 대비 30%, 또 핵심 지역은 뭐 40% 정도까지 더 싸게 분양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 적용되니까 청약 가점이 높은 분들은 지금 안 쓰죠. 오히려 향후 10월 이후에 분양될 더 알짜, 더 네. 로또 청약에 쓸 거니까 그분들이 일단은 청약 통장을 안 쓸 거 아니에요. 네. 반면에 이번에 이 204대 1은 그럼 왜 그러느냐? 네. 소위 말하는 가점 높은 통장들은 다 빠질 테니까 뭐 가령 청약 점수가 30점대 분들도 왜냐면 이제 50대는 이제 분명히 안 쓸 거니까요. 당첨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더 네. 큰 걸 노리려고. 그러니까 네네. 왕창 이번에 몰리면서 아. 204대 1이라는 이제 경쟁률이 나왔는데 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당장 실시 안 된다라고 하니까 가점 높았던 분들 중에서는 실은 그걸 염두에 두고 안 썼는데 이번에 이거 뭐 정부 정책 어떻게 된 거냐 또 이런 항의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변화가 재건축 아파트는 지금 값이 내려가고 네, 있는데 급락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거 이거는 공급 물량이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도 적용이 되면 줄어들 거니까 미리 네. 하자 이런 건가요? 바로 이 시간에서도 그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했었을 때 네. 나올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였죠. 이제 앞으로 핵심 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재건축 자체가
그 소위 말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뭐 조합원도 그렇고 건설사도 그렇고 이제 사업을 진행 안 할 테니까 그럼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건설한 지 입주한 지 한 3년 안짝의 아파트들은 몸값이 굉장히 치솟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 아파트에게 괜한 혜택을 주는데 이게 현실화됐습니다. 그래서 반포동의 지금 A 아파트 아직 국토부에 실거래 신고는 안 됐지만 23평 4평 아파트가 지금 2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라는 이제 소문이 부동산 업계에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평당 1억이 넘게 거래가 된 이 아파트가 채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했던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전셋값도 지금 오르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움직이겠다가 아니라 나중에 기다렸다가 하겠다. 전세를 일단 살다가 그렇죠. 그런 이제 거겠죠?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분양을 하는 게 뭐 최고죠. 왜냐하면 뭐 시세 대비 엄청 싸게 나오니까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는 분들은 집을 안 사고 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이들 수요는 전세로 일단 대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전세 수요 공급 중에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오를 수 있는 것도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과천 지역 같은 경우에 뭐 지식정보타운 요 근처에 이제 곧 이제 아파트들이 나오게 될 테니까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 분양을 받으려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과천이 요즘에 또 전셋값이 예, 엄청 그러니까 오르잖아요. 그 수요는 이 소위 말하는 청약 수요, 분양 시장에 뛰어들 수요가 전세로 한 번 더 살면서 기다리자라고 해서 뭐 순간적으로 평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억 원, 2억 원 이상도 전세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네. 아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주말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유보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이런 부작용들이 이제 네. 체크가 되면서 아마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은 새 부동산 제도가 시행될 게 예고가 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도 있고 움직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지금 이런 일련의 변화와 영향과 분위기들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제가 보기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이 강도에 있어서는 분양가 원가 공개가 가장 세다면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이 다음에 나올 건 원가 공개일 텐데 그 정도로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제 칼은 칼집에 있어야지 너 강력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칼을 빼들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빼들었으면 어찌됐건 또 가야 될 텐데 이게 다시 또 빼들은 칼을 칼집에 넣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실시라는 거에 나오는 문제점보다 실시하냐 안 하냐 언제 하느냐 자체가 완전히 깜깜이로 가게 되면서 나오는 이 불확실성의 네.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